(2013년 6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이 된 우리들.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자들의 대부분이 사람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1조 올리원이 나섰습니다. 아직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지난 8월, 저희 모든 구성원은 모두가 명동거리로 나섰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거리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통일을 해야 하는가와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국적의 각기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셨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희 3명의 기자가 대표로 모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조사 나간 날이 6연 났는지도 몰라도 커플이 그날따라 참 많은데, 그치? 맞아. 근데 커플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은 진짜 잘해주더라. 맞아. 혼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안 해줘. 그냥 죄송합니다 가던데? 하고 맞아.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사람들이 잘 대답해줘가지고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 생각보다 그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맞아. 저 고향 사람도 많았다니까. 언니 사람? 고향 사람? 그때 언니가 하던 말이 영어가 아니라 네. 러시아 말이었구나. 이거는 몰래. 그리고 나는 또 놀랐던 게 우리 조에 다용 오빠가 외국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한국어도 맞아. 하고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해가지고 되게 쉽게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 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놀랐던 그런 경험?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분 정말 좋았어. 언니도 다른 나라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인이 더 뭔가 관심을 가지고 대답해준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조사한 판넬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변해줬는지 볼까? 그래. 야, 우리 이것도 힘들게 만들었잖아.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일 대학생 기자단이라고 해서 나간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일에 대해 찬성한다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또 아주 반대가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래도 볼 때는 더 많은 것 같아. 찬성이. 생각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좀 세봤어. 이거 세봤어? 찬성 쪽에는 160개 정도 있고 반대 쪽에는 50개 정도 있더라고. 그래서 언니 말처럼 나도 통일에만 완전 거의 몰려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예상을 했었는데 반대편에도 50여 명의 사람들이 표를 줘서 나도 조금 통일부 기자단이어서 뭔가 서운하더라고. 맞아. 근데 요즘 하도 뉴스에서 시끄럽고 북한이 뭐 핵을 만든다 간다 이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통일은 아예 그냥 북한이 싫으니까 그냥 통일을 반대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아예 이렇게 중립에다가 붙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좀 인식을 아예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우리 조사한 걸 토대로 통일 찬성한 그 160여 분의 분들은 왜 찬성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붙이시면서 우린 한민족이니까 같이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님이 있으셨어.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뭐 다문화다, 뭐 외국인도 많으니까 뭐 이제 한민족이라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뭐 안 통한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즈베키스탄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 한국이 원래 한 나라였으니까 한민족이니까 우리 다시 합쳐야 한다 그런 말 들었어. 외국인들도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는 거를 알고 있는구나.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근데 한국 사람들 의견 중에는 뭐
통일이 되면 기차 여행도 대륙간으로 다닐 수 있고 뭐 북한에 가보지 못한 여러 관광지들을 가볼 수 있다. 그런 이점을 빨리 취하고 싶다. 그래서 통일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어.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그 통일 비용에 그 그게 그 걱정이 맞아. 그래서, 통일 비용이 네, 만만치 네, 않으니까. 네.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제 간첩이나 이런 사건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약간 무서운 존재? 약간 네. 좀 꺼려지는 존재로 아직 여전히 남아서 그래서 좀 통일을 좀 꺼려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요. 왜냐면 북한 사람들이 이미지가 너무 굶주려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런 인식이 아직 팽배하거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해. 근데 사실 우리가 반대 의견이 꽤 많아서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긴 해. 맞아. 일본 사람이랑 인터뷰 해봤는데 좀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 사람이 반대를 했었거든? 근데 왜 반대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통일을 하면 일본에 큰 위협이 될 것 같다고 자기는 반대한다는 걸 미안하지만 막 이러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제 커플한테 물어보면 이제 여자분이 이제 또 찬성이 붙여주신다? 근데 남자분들은 내가 너 군대 가봐 하면서 되게 반대 이렇게 붙이시더라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군대에서 좀 그런 영향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 자,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로 어떤 과제가 우선순위를 얻었는지 볼까? 자, 우리 조사한 걸 한번 보면 네. 그리고 협력이 제일 많은 표를 얻었네. 그 다음에 통일 비용 마련이고, 그 다음에 통일 교육이,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 이런 순으로 표를 얻었어. 어떻게 생각해? 이 선결 순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나는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교류 협력을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나랑 같은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그러게 나는 좀 경제적인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나도. 네. 왜냐면 제일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야 되는 실질적인 부분이고 사람들도 솔직히 통일을 왜 반대해요 하면 우리 이렇게 통일하면 또 가난해질 거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다시 낙후돼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인터뷰 해보니까 통일 비용 마련을 해야 한다고는 하면서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나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많더라고.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 게 이제 지금 있는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뭐 세금을 걷어서 비용을 마련한다거나 이제 통일이 되면 그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만약에 언니네 나라가 분단 국가인데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해. 그래서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언니는 기꺼이 낼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그 통일 문제가 있으면 그 부담스러워도 그 통일 비용을 내야 되지. 기꺼이 예. 아무리 많이 내라고 해도 예. 수입을 반토막이야. 내야 되지. 북한과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려면 일단 우리나라 항상 얘기되는 게 교류 협력이 이제 어떤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문제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그런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항상 그게 제일 더 어려운 것 같아. 북한 사람들이랑 그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 더 많이 했으면 더 좋겠어. 많이요. 사실 저희 기자들이 거리 설문조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추상적인 통일에 대해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는 무엇보다도 가장 평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찬성하는지, 또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자단 스스로가 깨달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기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통일에 대한 선결과제를 우리가 투표를 했잖아. 그럼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교류협력에 대한 거고, 두 번째가 경제에 관한 거라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언의 의견을 듣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나도 그게 교류협력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면 난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외에 의견이 있는지. 내 생각에는 그 통일 내용 마련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 왜냐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통일이 되면 그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각하니까. 나는 독일어를 전공해서 독일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뭐 그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좀 더 많아. 그래서 들어보면 독일이 통일한 지 거의 30년? 거의 30년 다 돼가잖아. 근데 걔네들은 심지어 분단되었던 기간이 20년 정도밖에 안 되고 통일한 지도 30년이 거의 다 돼가. 우리는 하지만 60년? 그 정도잖아. 그래서 난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독일 사람들은 분단되는 동안 이질감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통일됐을 때도 바로 이런 정서적 교류라던가 뭐 경제적 격차만 차이날 뿐이지 사람들 간의 정서적 차이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제대로 보니까 아직도 막 너 서독 연팽이 말면서 동독 촌놈 이러면서 아직도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동독 사람들끼리 뭉쳐다니고 서독 사람들끼리 뭉쳐다니고 아직도 그래. 그래서 독일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만약에 통일이 되면 경제 문제를 제껴놓더라도 사람들 간에 이런 통합이 잘 될까 그런 게 매우 의심스럽거든.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 아까 이색 의견 내줬던 사람처럼 한국이 굳이 정부를 합치지 않아도 그냥 진짜 연방국가처럼 너네 그런 국민성을 존중해 줄 테니까 우리 서로 오고 가는 것만이라도 자유롭게 해주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그런 문제도 있어. 그 시간이 많이 지냈잖아.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기 세대와 그 어떤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맞아. 항상 이제 통일이 될 거다 말하는데 이제 그 시점이 계속 이렇게 연기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미래의 누군가의 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통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도 북한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에는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뭐 인식도 없었고 뭐 아예 생각조차 없었어. 근데 이렇게 뭐 공부를 하고 또 이런 기자단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나 이런 통일 문제 많이 보고 듣게 되잖아. 그러니까 저런 나라가 있구나, 우리가 통일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몰라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지, 알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통일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조사를 그때 한두 시간 정도 했잖아. 어떻게 보면 되게 더운 날씨였는데 또 사람도 많고 막 복잡한 데였는데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좀 느낀 점? 느낀 점을 공유해볼까? 나는 사실 어르신들한테 인터뷰를 많이 요청하고 싶었어. 근데 별로 안 계시기도 했고 좀 무서워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잘 다가가지 못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우리가 분단된 이유가 생겼던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잖아. 젊은 세대들 솔직히 겪어보지 않아서 책으로만 보고 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의견 많이 듣고 싶었는데, 만약에
기자단 7기가 조사를 나간다고 하면 어떤 우리 한국의 시니어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하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 나는 일단 그렇게 내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새롭고 좀 재밌는 경험이었어. 그냥 항상 내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가 기자단 활동하는 통일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나 나는 이제 또 북한 학과에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뭐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우호적인 학생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이제 나가서 나 싫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반대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아예 자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중립에 붙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전히 좀 우리의 인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이 뭔가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내가 그런 생각했어.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도 그 한국 통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 그런 생각했어. 근데 난 언니처럼 이렇게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대학생 맞아. 기자단으로 일해주는 것도 네. 엄청난 공헌이라고 생각해. 언니가 한국에서 이런 활동하는 거 보고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쟤는 러시아인데 한국 통일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을 갖는구나. 뭐가 있나 보네 하고 상자를 열어보고 뭔가 볼 수 있을 거야. 멋진 말인데? 나는 설문조사 하면서 한 가지 놀란 게 있다? 사람들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근데 나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뭐 여전히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기도 하고 또 그 한반도를 사람들한테 한반도를 그려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뭘 그릴까? 한반도 그리라고 하면 이제 뭐 그리는 것 같아? 어떻게 그리는 것 같아, 그림을? 당연히 호랑이 모양 호랑이. 그거지. 이런 게 다 그리잖아. 근데 여전히 그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남한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거는 남한과 북한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여전히 통일에 대한 희망이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그런 부분은. 맞아. 아무쪼록 빨리 통일돼서 기차 타고 우리 인나 언니 집에 놀러 가자. 맞아, 러시아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각과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는 없었지만 저희의 질문에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여전히 통일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민에서부터 해결은 시작되지 않을까요? 저희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올리원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통일에 대한 고민 과제 쭉 던져드리겠습니다.